안녕하세요. 데일리 ESGC. 오늘은 인프라 투자의 귀재인 맥쿼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맥쿼리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맥쿼리가 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인프라 투자는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을 얻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5% 이상의 안정적인 고배당주에 속하는 맥쿼리 펀드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맥쿼리가 이 전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남 신안에 세계 최대의 풍력산업단지가 들어서요. 현존하는 가장 큰 풍력발전 단지는요,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홈시가 현존하는 최대 해상풍력단지거든요. 이것보다 7배 큰 규모로 전남 신안의 앞바다에 형성이 됩니다. 8.2기가와트 규모예요. 7배 정도 크죠. 그래서 이 48조가 투자가 들어가는데 기업들이 47조 6천억 원을 내고요. 한 1조 원 정도를 이제 국가에서 투입을 합니다.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이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들을 비롯해서 국외 기업들까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쿼리인 거고요. 이 인프라 투자의 귀재인 맥쿼리도 전남에 풍덩했습니다. 맥쿼리가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재생에너지에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17년 영국 정부로부터 GIG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 GIG라는 회사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휘청휘청 하다가 맥쿼리가 이거 우리 살게 해서 영국 정부로부터 산 거죠. 근데 이때 GIG를 인수할 때도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맥쿼리는 참 이런 가치가 큰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한 후에 향후 5년간 20기가와트 상당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아까 얼마였죠? 8기가와트였죠? 그거에 한 3배 정도를 이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 최근에는 1.5기가와트 규모의 영국 풍력 발전 프로젝트도 성사시켰고요. 한국 이외에도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포모사에 직접 투자하기도 했어요. 원래는 얘네들이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를 모아요. 자기 돈으로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만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는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유럽,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에 꾸준히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쿼리의 자회사인 GIG와 이 토탈, 프랑스의 석유회사였어요. 이 토탈과 함께 50대 50 지분비로 전남에 2개, 울산에 3개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 풍력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해 7억 달러를 모았고 7억 달러를 모음으로써 원래는 한 10억 유로 정도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훌쩍 넘어가지고 16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전남 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데 참여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맥쿼리는 주로 정부의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 항만, 교량 등 국내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운영 수익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수하는 사업이죠. 국내에서만 13개 유로도로 건설에 참여했고 지금 도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거랑 현재 서울 동북선 경전철 사업과 부산 신항 제2 배후도로 또 도로죠. 도로 투자도 결정했습니다. 물러나긴 했지만 9호선 있죠. 9호선. 9호선도 맥쿼리가 참여를 했다가 운영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 메트로가 9호선이 돈이 없다라고 해서 맥쿼리하고 분쟁이 붙고 나서 국가에서 중재를 해서 맥쿼리 너 이제 빠져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프라는 보세요. 한번 지어놓으면 운영 수익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주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인프라죠. 도로 같은 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만큼 1년에 2번 단기 배당을 합니다. 대단하죠.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반기별로 5% 이상을 꾸준히 배당을 하는 아주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거죠. 알짜배기 펀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맥쿼리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재생에너지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왜? 이거
과연 크겠어? 지금 석탄이나 LNG로 잘 발전해서 전기 쓰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뭐 확대되겠어? 지금은 정책상으로 봐서 그렇게 확대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이 재생에너지가 죽으면 어떡해? 뭐 이런 좀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맥커리는 단언했습니다. 아, 재생에너지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거다 라면서 민간이 개입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럼 우리 뛰어들겠다. 민간 부분이 개입해야 규모가 커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뛰어든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들어가면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각 정부들의 정책 보조금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이 딱 적기라고 시작하고 아, 우리는 이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우리가 다 깔겠어. 이래서 20기가와트나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개발도상국, 신흥국, 그리고 영국 같은 선진국까지도 우리가 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깔겠다 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새로운 풍력발전소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떨어졌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인프라 한번 깔면은 주 전원이 이제 재생에너지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가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계속 운영 수익을 받아먹겠죠. 몇십 년을 본 이게 인사이트라고 정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지금은 태양광과 풍력이지만 지열과 수력에 진출할 뜻을 비췄습니다. 지금 주로 사용되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 기술 비용이 낮아지며 지금 이미 낮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 유럽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유럽에 이번에 이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가 능가했어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처음으로 석탄 발전 양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간극은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커지면 이 기술 비용이 낮아지겠죠? 자, 그럼 이제 뜨는 게 뭐다? 지열이랑 수력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열과 수력 기술은 재생에너지의 최소 수요를 담당하게 될 것. 이 외에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양이 이만큼이나 있으면은 예를 들면 지금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열이나 수력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조절할 수 있잖아요. 수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래서 지열과 수력은 베이스 로드라고 얘기했어요. 이 베이스 로드를 책임질 거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전기 수요가 있으면은 태양광과 풍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 초과하는 수요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커리는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20기가와트 투자하기로 얘기했지만 이거를 점점 더 다변화시키고 점점 더 많은 국가에 자기들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계속 토탈과 지금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의 귀재인 맥커리의 관점으로 좀 봤는데요. 다른 뭐 펀드들이 또는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얘기는 뭐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맥커리를 들고 온 건 그거예요. 이 중요한 인프라로서 전기나 도로나 항만 같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로 재생 에너지 시설을 본 거죠. 죽지 않을 거다. 지금 이 전기가 석탄화력은 죽지만 사실 전기 송전탑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런 범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갔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데일리 ESG 맥커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